반갑습니다. 아파트 가격 정파가시 시작하겠습니다. KBS에서 충격 속보가 터졌습니다. 은행들이 7년 만에 최대 위기라고 하는데, 자, 일단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일단 KBS 보도에 이제 중동 전쟁 여파에 4월에 생산, 투자, 소비가 트리플 하락했다. 자, 지금 뭐 경제가 잘 돌아가는 것 같은데 도대체 이건 무슨 이야기고, 자, 이것 때문에 왜 은행들이 난리가 나고 또 지금 뭐 개인들도 이러면 또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드리면은요. 자, 국가데이터처 이제 통계청이죠. 자, 4월 전산업 생산이 전달에 0.6% 감소했다. 자, 그러니까 3월 대비해서 4월이 더 안 좋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2월과 3월 두 달 연속 증가했는데 4월에 감소세로 전환을 했고, 자, 당연히 이제 중동 전쟁 이제 여파가 커지고 있는 거죠, 지금. 자, 일단은 뭐 원유 수급 막히고 이러면서 뭐 지금 원유값도 엄청나게 올라갔고요. 그래서 석유 정제 분야가 생산이 20% 감소를 했는데 이게 37년 만에 가장 큰 폭의 감소다. 소위 말하는 오일 쇼크 수준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소매 판매도 뭐 소비가 지금 늘어나는 거 아니야? 증시 때문에 뭐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소매 판매도 3.6%나 하락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휴대전화 같은 이런 내구재 판매가 11% 줄어들었고, 뭐 차량 연료 뭐 당연히 지금 기름값 비싸서 어디 못 가죠. 그래서 8% 넘게 이제 감소를 했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거 설비 투자죠. 설비 투자 같은 경우에도 뭐 항공기 수입도 줄고 해서 전달보다 3.6%. 자, 결국은 생산과 소비와 투자 모두가 트리플 감소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왔다라는 건데, 자, 일반적으로 우리가 코스피가 너무 좋다 보니까 다들 이 지금 경제 상황이 좋다고만 사실 생각하죠. 왜냐하면 지금 딱 1년 전 뭐 지금 5월, 6월만 하더라도 한 3,000선 정도, 3,000p 뭐 왔다 갔다 했던 이게 지금 뭐 4,000, 5,000, 6,000, 7,000, 8,000을 넘어서 오늘도 8,476이었습니다. 290포인트, 3.5%나 올라갔는데, 아니 코스피가 지금 뭐 이렇게 2배, 3배 뭐 가깝게 지금 이렇게 올라가면 뭐 경제가 다 좋아진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 뚜껑을 열어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전체 948개 종목 중에서 784개 83%가 하락 종목이었고 상승은 137개 15%에 불과한 걸로, 뭐 코스닥도 비슷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코스피, 코스닥, 자, 그러니까 주식도 뭐 삼성이나 이제 뭐 SK 하이닉스 뭐 최근에 또 LG도 오늘 뭐 또 날랐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뭐 지금 날아가는 것들은 지금 날아가지만 특히나 반도체 관련 것들은 뭐 날아가지만 또 아닌 것들은 많이 지금 힘들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이런 걸 보고 우리가 뭐 K자 성장이다 이렇게 합니다. K자 성장이라는 게 올라가는 것들은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또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은 많이 떨어져서 어떻게 보면 이게 악어의 입 뭐 이런 얘기도 하죠. 그래서 계속 이게 좀 벌어지는 뭐 이렇게 해서 양극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자, 어쨌든 좋은 것들은 정말 좋은 게 맞지만 또 힘든 것들은 여전히 아니면 더 안 좋아지는 이런 모습들이 실제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KBS 지금 보도는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이 국내 은행의 부실 채권이 17조 7천억. 와, 깜짝 놀랐습니다. 18조 원 정도나 되는데 더더구나 이게 전분기보다 1조가 증가했다. 아니 3개월 만에 1조 원이 증가했다라는 것은 정말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이 되겠는데요. 자, 금융감독원이 오늘 발표를 한 거죠. 자, 3월에 국내 은행 부실채권 비율이 0.6%, 은행의 부실채권이 0.6%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래서 18조 원 가깝게 되는 거고요. 이게 2021년 팬데믹 상황이 되겠습니다. 팬데믹 상황 후에 5년 만에 최고치다. 자, 결국은 지금 코로나가 때문에 힘들었던 이때랑 지금 비슷한 상황이다. 이런 지금 결과가 나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국내은행의 부실채권 규모가 17조 7천억, 그래서 작년 말 대비해서 1조 1천억이 증가했는데 이건 2019년 이후에 7년 만에 최고치, 5년 만에 최고치, 7년 만에 최고치,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은행들도 지금 뭐 난리가 난 거죠. 이런 것들이. 자, 이게 뭐 은행뿐만이 아닌데요. 뭐 삼성, 신한, 국민, 우리나라 이제 뭐 대표적인 8개 카드사의 6개월 이상 장기 연체. 뭐 사실상 떼인 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4,700억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 전에 2,560억 대비 보면 무려 84%가 급증을 했는데 야, 이게 도대체 뭐 무슨 일이 터지고 있는지 정말 와, 이게 카드 대란 6,100억 이후에 가장 큰 규모여서 뭔가 지금 좋아지는 것 같으면서도 그 이면에는 엄청나게 좀 위험한 이런 것들도 여전히 도사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나온 얘기가 다들 보험계에서 버티고 있다 이런 지금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생명보험 지금 전체 해약 환급금을 봤더니 무려 11조 9천억. 와, 12조 원을 지금 깼다는 거잖아요. 보험을 12조 원을 깨서 전년 대비해서 무려 28%가 증가를 하는. 자, 이제 뭐 이게 5월, 4월까지 데이터인데 벌써 거의 12조 원을 깼다라는 거. 이것도 엄청나게 사실 보험을 깨는 것은 어떻게 보면 마지막 보루죠. 특히나 생명보험 이런 걸 깨는 거는 마지막 보루다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데 결국 어마어마한 사실 해약환급금이라는 게 엄청나게 손해보고 이거 깨는 거잖아요. 자, 그만큼 급박하고 그만큼 위험한 분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법원 통계월보에 올해 4월까지 법인 파산이 859건, 막 어마어마합니다. 4월까지 이 정도면 매월 거의 뭐 200개 이상의 회사가 지금 파산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년 대비 20%나 지금 증가를 했고요. 자, 그리고 개인 파산도 와, 정말 충격적입니다. 14,500건이나 되는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도 무려 11.4%나 증가를 했고, 자, 팬데믹 2021년이 만 한 6,900건 정도 됐는데 야, 정말 거의 뭐 이게 지금 팬데믹 수준에 아까 뭐 보셨듯이 지금 부실채권 비율도 뭐 거의 팬데믹 수준 아니면 그보다 더 많은 이런 상황이고 규모도 그렇고요. 그래서 개인 파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연결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실채권 때문에 이렇고 개인이 파산해서 은행 뭐 돈 못 갚고 그러면 은행들도 엄청나게 위험한 상황이 되는 거. 뭐 개인들은 더 말할 게 없겠고요. 그래서 이 개인 파산이 그러면 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서민들 정말 힘든 사람들만 이렇게 개인 파산을 하느냐? 자, 그것도 아닌 게요. 자, 음마가 또 경매가 나왔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음마 아파트는 뭐 경매 한번 나왔다 그러면 5년 만에 처음으로 음마 아파트가 경매 나왔다 그래서 막 신문 방송에서 난리 날 정도로 자, 음마 경매가 거의 잘 안 나오는 편인데 최근 들어서서 정말 너무나 자주 음마 아파트도 경매 나올 정도로 개인 파산이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 사실 뭐 내가 집까지 경매에 넘어간다라는 것은 명백한 거의 뭐 파산이죠. 그래서 감정가가 35억 6천이고 최저 입찰가가 35억 6천이면 신건 또다시 음마가 경매에 지금 나온 거죠. 자, 이것도 내용을 보면 뭐 2018년에 막 이제 집값 상승할 때 뭐 구매 이렇게 매입을 하신 것 같은데 자, 뭐 이때 근저당 한 4억 8천 정도는 뭐 일반적인 뭐 특별히 문제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뭐 개인적인 걸로 보여주는데 어쨌든 간에 10억 넘는 부채, 10억 넘는 빚을 땡긴 거죠. 뭔가 이제 급한 일 때문에 자, 이렇게 뭐 은행에서 추가로 못 받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개인에게 이렇게 빚을 땡겼던 게 결국은 또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뭐 1억 8,900 뭐 사실 뭐 빚이라는 게 계속 한번 지게 되면 계속 이게 연달아 늘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 한 7억 2,800 정도 이걸 지금 못 갚아서 지금 경매에 넘어왔는데 사실 뭐 이것뿐만이 아니겠죠. 뭐 집이 경매에 넘어간다라는 것은 이런저런 또 다른 또 뭐 빚잔치 소위 말하는 뭐 엄청난 이제 부채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음마 집주인도 경매에 넘어가고 결국 파산하고 내 집을 뺏기게 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뭐 강남의 음마뿐만 아니라 서초의 반포자 이것도 어마어마한 아파트죠. 감정가가 49억 6천이고 최저입찰가가 49억 6천 거의 50억짜리 집주인. 와, 50억 집주인이라 그러면 우리가 뭐 정말 최상류층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아파트로만 봐서는. 자, 근데 반포자이도 자주 경매에 나오는 편인데요. 자, 여기도 내용을 보면 이것도 22년이면 집값 상승기에 이제 한 19억 5천 정도면 좀 땡길 때 좀 많이 땡긴 것 같아요. 그렇죠. 집을 살 때 뭐 상당 부분 뭐 좀 영끌 수준으로 일단 좀 많이 좀 대출을 받은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게 뭐 끝이 아니라 또 근저당들이 뭐 이렇게 1억 3,200, 1억 3,200 뭐 연달아 이렇게 또 받기도 하고. 자, 그다음에 전세권까지 설정해 줬죠. 뭐 21억 5천. 그래서 지금 세입자도 여기에 지금 물려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21억 5천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고. 자, 그다음에 또 뭐 근저당이 개인들에게도 뭐 4,500, 3천, 뭐 1억 8천 사실 뭐 빚이라는 게 빚을 부르는 거죠. 그래서 계속 빚을 내서 빚을 갚는. 자, 뭐 이거 우리가 돌려막기다라고도 하는데 실제 이런 일들이 뭐 50억짜리 집주인도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자, 그러다 보니까 또 뭐 가압류 또 이렇게 뭐 4천만 원짜리도 또 들어와 있고. 자, 결국은 지금 임의경매가 지금 들어온 거죠. 그래서 지금 한 16억 8천 정도 지금 들어와 있는데 뭐 또 다들 뭐 이런저런 빚잔치들이 또 진행이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강남하고 서초뿐만 아니라 송파에도 올림픽 선수촌 뭐 이것도 뭐 대단한 아파트죠. 지금 재건축 진행되고 있는 아파트인데 자, 이거 한 건이 마무리가 됐는데 또 나왔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이렇게 강남 3구에서도 나왔는데 또 나오고 뭐 계속 이런 소위 말하는 줄파산, 연쇄 파산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감정가가 27억 9천에 최저입찰가가 27억 9천인데요. 여기도 내용은 뭐 비슷합니다. 2018년 대부분 집값 상승기에 다들 매수를 하셨던 분들인데 이때 뭐 한 5억 1천만 원 정도 이거는 뭐 크게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자, 근데 결국은 또 빚이 계속 늘어나는 거죠. 또 2억 2,700 또 근저당을 또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거는 뭐 미화 6만 달러면 이것도 꽤 큰 돈인데 그렇죠. 소위 말하는 달러 빚을 냈네. 달러 빚. 와, 달러 빚을 냈습니다. 자, 그리고 또 뭐 한 6억 정도 근저당이 또 들어와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근저당이 뭐 한 1억 3,700 또 뭐 1억 300 그 다음에 2억 1,000 뭐 줄줄이 또 빚을 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 개인적으로 또 가압류들 뭐 2,300 또 뭐 1억 700 줄줄이 지금 뭐 이렇게 가압류가 또 들어와 있고요. 자, 결국은 또 경매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 6억 2천 정도 들어와 있지만 뭐 나머지도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자, 결국은 강남 음마 아파트라든지 서촌 이제 반포 쪽의 반포자이라든지 또 이렇게 송파의 올림픽 뭐 이렇게 선수촌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우리가 대장단지라고 하는 뭐 어마어마한 최상류층 아파트라고 하는 자, 이런 집주인들도 결국은 빚 파산을 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죠. 이제 시작이라는 거잖아요. 자, 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신현성 이제 신임총재 충격 인터뷰를 했죠. 어제 금통이 끝나고 나서 물가로 보나 성장으로 보나 환율로 보나 부동산으로 보나 뭐로 보더라도 금리 인상을 빠르고 높게 갈 거다. 뭐 이런 뭐 이야기를 했는데 뭐 내용을 보면 그렇죠. 실질적으로 6개월 후에 기준금리 전망을 지금 7명의 금통위원회 했는데 결국 3.0% 지금 2.5%인데 빅스텝 수준에 이게 가장 많았죠. 지금 점도표 21개 중에서 10개가 여기에 찍혔습니다. 그래서 뭐 3.25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올해 연말까지 해서 3.5%
빅스텝 수준으로 금리를 올리겠다. 자, 이런 전망이 많이 나와 있는 거죠. 자, 결국 어제 이제 한국은행이 공식적으로 빅스텝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2.5에서 3.0으로 지금 가는 이런 상황인데,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특히나 뭐 하나은행 같은 4대 은행, 자, 하나 아파트론 같은 경우가 상단이 6.978까지가 있죠.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거의 7%라고 보면 되겠죠. 6.978이면 뭐 거의 7%고, 지금 농협은행 같은 경우는 5년 주경이 7.11까지가 있습니다. 7.11이면 와. 자, 결국 이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2.5에서 3.0%, 뭐 내년에는 3.25뿐만 아니라 시연정총재도 3.5% 이거보다 더 높을 수도 있다는 얘기도 했죠. 뭐 금리 관련된 거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자세히 살펴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기준금리를 3.0%는 거의 기정사실이고, 또 내년에도 높으면 3.5% 그 이상도 갈 수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미 5대 시중은행의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가 넘어가는 상황이면 결국은 8%, 9%, 많게는 10%까지 가고야 되는 이런 상황이 결국 온 거죠. 자,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기준금리 인상 시작도 안 했는데, 야, 정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안 그래도 지금 막 줄파산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은행 연체율도 급격하게 뭐 치솟고, 또 부실채권 비율도 뭐 지금 5년 만에 최대고, 더더구나 지금 부실채권 규모 같은 경우에는 7년 만에 최대를 찍으면서, 자, 은행들도 불안하다. 뭐 이런 지금 속보까지 지금 나올 정도인데, 뭔가 좀 쎄한 이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식 때문에 뭔가 엄청나게 잘 되는 것 같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상당히 우리나라 경제가 좀 취약한 부분도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또 새로운 이야기 했을 때마다 제가 빠르게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쇼핑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이 저희 찐 시청자분들이다, 찐 구독자분들이다, 항상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쿠팡에서 구매를 하실 일 있을 때 아래쪽 하단에 띄워드리고 있는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구매를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정말 짧지 않은 영상입니다. 늘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유튜브 쇼핑까지 오신 게 그런 거죠. 저는 삼양라면이 좋아서, 삼양라면이 맛있어서 삼양라면만 올려드리고 있는데, 사실 뭐 아무리 힘들 때라도 또 따뜻한 라면 한 끼, 네, 맛있잖아요 또. 그래서 제가 올려드려요. 사실 삼양라면만 구매해 주셔서 감사한데, 많은 분들이 작은 것 하나 구매하실 때도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해주시고, 또 뭐 가끔 고가 제품 구매하실 때도 일부러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참 뭐 번거롭고 뭐 이렇게 성가신 이런 일들임에도 분명한데, 뭐 저에게 도움이 되라고 일부러 이 삼양라면 링크를 통해서 뭐 작은 것 하나, 가끔 고가 제품 하나도 일부러 다 구매를 해주셔서 이렇게 마음 써주시는 걸 뭐 생각하면 늘 감사하고, 다시 한번 또 몸둘 바를 크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가시 멤버십 킹스피도 개설해두고 있습니다. 구독 옆에 가입 버튼 누르시면 월 9,99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요. 킹스피 분들에게는 왕관 모양으로 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킹스피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화정님, 윤복자님, 피피젤 사모님, 유웅준님, 미셸님, 전영도님, 항상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많은 분들이 킹스피를 통해서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